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강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80대 초반의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감각을 되돌려준 그분의 단단하고 섬세한 비결을 얘기하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흐렸고 나는 그저 걷고 싶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산길에서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고 오른쪽 허벅지가 당기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더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던 중에 앞서 걷는 한 남자의 등이 보였다. 회색 등산복 위로 어깨가 넓게 펴져 있었고 등을 따라 내려간 시선 끝에 단단하게 조여진 장단지와 매끈한 종아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속도를 조금 늦췄고 누군가 앞에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의 옆으로 다가섰을 때 그는 먼저 고개를 돌려 웃었고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렇게 선명한 이목구비를 가진 얼굴은 처음이었다. 숨이 찼다는 핑계로 잠깐 멈춰섰을 때 그는 다정하게 물통을 내밀었고 그의 손등에 선명한 핏줄과 굳은 살을 보는 순간 나는 어딘가 울컥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전망대까지 걸었고 가을의 끝자락이 스치듯 바람을 밀고 지나가던 그 자리에서 나는 그가 남편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닮았다기보다는 잊고 있던 감정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다. 이름은 영도라고 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말 놓는 게 편하면 놔도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끝내 말을 놓지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연락을 주고받았고 마트 앞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마주친 날엔 나도 모르게 먼저 웃었다. 그가 자전거를 타고 온 걸 보았을 때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 남성은 그렇게 탄탄한 하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자전거를 옆에 세운 그의 자세에는 힘이 있었다. 몇 번 더 함께 산을 올랐고 서로의 연락 간격은 점점 짧아졌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딘가 가려운 감정이 밀려왔다. 영도는 말수가 적었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내가 혼자 사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괜히 가슴이 뻐근해졌다.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산을 오르던 두 사람이었고 나는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입구에 있는 허름한 막걸리 집에서 조용히 술을 마셨다. 그의 손은 컵을 쥘 때도 다정했고 젓가락을 들 때마다 손등 근육이 움직였다. 나는 이상하게 그 움직임을 계속 보게 되었고 술 기운인지 아니면 오래된 그리움 때문인지 자꾸 숨이 가빠졌다. 그가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묵직한 감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작은 거실의 불빛 아래서 마주 앉은 그와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을 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몰랐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고 느렸으며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각을 천천히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고 몸이 반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다. 영도는 무리하지 않았고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나는 그 순간 눈을 감았고 오래 잊고 있던 어떤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고 그 터치 하나만으로도 나는 속이 간질거렸다. 억지로 누르던 감정들이 가볍게 풀리기 시작했고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아직 나는 느낄 수 있구나. 그날 밤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느꼈다. 손끝 하나로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그는 내 몸을 관통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아무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는 끝나버렸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를 생각했고 몸이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손끝이 기억에 남아 있었고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자꾸 그 감각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놀랐고 점점 그 감각을 기다리게 되었다. 영도는 자주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저 일상처럼 굴었지만 나는 그의 말 없는 친절과 느린 걸음에서 이상하게 자극을 느꼈다. 몇 번 더 우리는 같은 밤을 함께했고 나는 그때마다 깊게 빠져들었다. 어느새 나는 그를 원하고 있었다. 그 나이에 그 몸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은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나보다 젊은 남편보다 훨씬 섬세했고 그의 리듬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 나는 자꾸만 무너졌고 무너지는 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나이 차가 눈앞에 현실처럼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40대였고 그는 어느덧 80을 넘긴 남자였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나는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그에게 더 끌렸다. 그래서 알고 싶었다. 이 감각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그는 내 몸을 이렇게까지 반응하게 만든 것인지 그 비밀을 알고 싶었다. 진심으로. 나는 결국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일 산에 오르세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짧게 웃었다. 매일은 아니고 거의 매일 가지.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지거든. 내려올 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와. 나는 그 대답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다.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자꾸 걸렸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끝으로 땅을 밀어내는 힘이 느껴졌고 허벅지와 종아리는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으며 옷 너머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걸음을 멈출 때조차 낭비되는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그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았고 그의 옆에 있으면 내 나이만 도드라지는 느낌이 들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이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감을 줬으며 그것이 내 몸 어딘가를 자극했다. 우리는 자주 산을 함께 올랐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걷는 걸음 안에 충분히 많은 말이 들어 있었으며 그의 말수가 적은 것이 오히려 좋았다. 말이 없을수록 나는 내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의 존재가 내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그가 산에서 걷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묻고 싶어졌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단단하세요? 그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고 딱히 뭘 한 건 없지 뭐. 그냥 매일 걷고 타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라고 말했다. 나는 자꾸만 그 단순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냥 매일 걷고 타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그 속에 무언가 단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가 내 몸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던 그 섬세함과 강렬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그와 막걸리를 마시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좁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가 계속 차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등이 내 무릎 위에 살짝 얹어졌고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손바닥이 뜨겁게 느껴졌고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고 나는 그 조심스러움에 더욱 깊이 젖어들었다. 그의 손끝이 내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나는 그 감각을 기다리게 되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손이 내 속으로 들어올 듯 말 듯 머물렀고 나는 이미 숨이 가빠져 있었다. 그는 나를 밀지 않았고 그저 기다렸으며 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몸이 열리는 걸 느꼈다. 그는 깊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는 깊이 반응했다. 깊은 관계 없이도 끝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고 그 사실은 충격이었으며 동시에 안도감이었다.
그는 내 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어디를 누르면 내가 떨리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나조차 몰랐던 감각을 일깨웠고 나는 그 손끝 하나에 녹아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자꾸 그를 생각했고 밤마다 스스로를 쓰다듬으며 그의 움직임을 상상했고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느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내 감각을 잊고 살았고 내 몸이 식었다고 생각했으며 여자는 나이가 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 믿고 있었지만 그는 아니었다. 그는 내 몸을 다시 데우고 깨우고 숨쉬게 만들었고 나는 그 감각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묻고 싶었다.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그 리듬, 그 손, 그 숨결,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차마 묻지 못했다. 나이 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두려웠지만 내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자전거를 타는 그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고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페달을 밟고 있었으며 허리를 세운 채로 리듬을 유지했고 중심은 단단했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의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다. 매일 산을 오르고 자전거를 타며 하체를 단련한 남자, 그 근육과 지구력과 리듬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졌던 것. 나는 웃으며 혼잣말했다. 결국 비결은 단순했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단순함이었고 아무나 닿을 수 없는 감각이었다. 나는 그날 밤 그를 다시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미 내 안에는 그의 리듬이 살아있었고 나는 그 감각이 다시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리듬은 내 안에 남아있었고 나는 그를 떠올릴 때마다 배 안쪽이 따뜻해졌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아무 감각 없이 지나던 밤들이 이제는 불편했다. 혼자 있는 게 싫어졌다가 아니라 혼자인 내 몸이 싫어졌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몰랐다.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으면서도 누군가 내 몸을 알아봐주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처음 내 손을 잡았던 그 밤 이후로 나는 내 몸을 쓰다듬을 때마다 숨을 죽였고 손끝이 떠오르는 리듬과 촉감을 따라 나도 모르게 허벅지를 조이고 있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내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를 원했고 그의 몸을 원했고 그의 손을 기다렸고 그의 숨소리를 그리워했다. 감정이 먼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먼저였던 것 같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구분이 의미 없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밤을 함께했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내게 속삭였다. 내가 안 무서워. 은혜 씨가 나보다 너무 젊잖아.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무섭지 않아요. 당신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내가 떨리고 있었고 그도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내 손등을 잡고 입을 맞췄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어깨를 타고 내려와 가슴께에서 진동했고 나는 그 떨림을 참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웠고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으며 내가 움찔릴 때마다 숨을 멈췄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입술을 가져다 댔으며 내가 원하기 전에는 결코 더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아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마음이 더 깊은 반응을 만들어냈고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으며 떨림은 이전보다 더 빨리 밀려왔다. 나는 그가 준비한 리듬 안에서 서서히 무너졌고 내 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허벅지는 저절로 조여졌고 복부는 떨렸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으며 내 피부가 더 따뜻해졌고 내 눈빛이 살아났고 내 숨결이 매끄러워졌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런 느낌일까 싶었고 나는 매일 아침 그가 오를지도 모를 산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동네 슈퍼를 들르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물었다. 우리 뭐해요? 은혜 씨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말이 무섭지는 않았지만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순간 스쳤고 대답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영도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고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모든 긴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고 눈물이 핑 돌았다.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그 둘 사이에 설명이 뭐가 필요할까 싶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에도 우리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더 편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산에 오르고 자전거를 탔고 나는 그의 루틴을 지켜보며 내 몸이 점점 살아나는 걸 느꼈고 가끔은 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깊은 감각에 젖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서 내 허벅지를 조이고 있는 자신을 봤고 무언가 복부 안쪽이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내 몸이 그의 몸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걷기 시작했고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감정이 더 이상 숨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떤 날은 그가 손끝 하나로 나를 끝까지 데려갔던 밤을 떠올렸고 그럴 때면 혼자서도 충분히 떨릴 수 있었고 그 떨림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곤 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대화 없이 서로를 확인했고 내 안에 있었던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은 조금씩 사라졌고 나이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무언가를 주입하지 않았고 가르치려 하지 않았으며 그저 기다렸고 느끼게 했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그 방식에 반했고 그 몸에 반했고 그 손끝에 반했고 결국은 그의 삶에 반한 것이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혼자 침대에 누워 그날 밤의 공기와 그의 숨소리를 떠올린다. 밤은 길고 조용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가 다시 오지 않는 날이 온다고 해도 내 몸은 이미 그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고 내 마음은 그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반응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기다릴 줄 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기분이 나를 이토록 뜨겁게 만든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이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